504번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1의 근을 가질 때 상수 ab값을 구하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이런 느낌이 k에 대한 항등식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x의 1일 또 근을 간다네. 그럼 근이면 보통은 식에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뒷거부터 먼저 하시고 근을 대입해서 x를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쟤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일단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앞에는 k-3이 되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a가 되고 쟤는 이제 분배하면 플러스 bk 플러스 2b. 자, x의 1을 마이너스 1을 근을 같게 만들었고 그 다음은 k에 대한 항등식.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아줘야죠. k가 있는 것 1 플러스 b 이렇게. k가 없는 것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 k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느낌상 0k 플러스 0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b값은 마이너스 1이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a-5가 되고 걔도 0이 돼야 되니까 a값은 5.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승우와 서현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승우가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2와 4를 얻었고 서현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저 값을 얻었답니다. 이때 실수 ab 값을 계산하죠. 원래는 이런 방정식이었는데 이게 서현이랑 승우란 친구는 a를 잘못 봤어요. 여기는 a가 예를 들면 3이 써져 있는데 다른 수로 봤다거나 이런 느낌이란 거죠. 어쨌든 두 근을 구했는데 그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 두 근을 구하는 결과가 이 두 근을 구했다면 그 처음에 어떤 방정식을 봤었냐면 x제곱 이 두 근의 합 2의 부호반대 두 근의 곱 이렇게 돼 있는 식을 통해서 근을 이렇게 구했겠죠. 근데 이렇게 구해서 답을 쌤 x값이 마이너스와 4예요 그랬더니 답이 안 맞는데? 잠깐 선생님 볼게. 봤더니 야 승우야 너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를 잘못 봤잖아. a를 잘못 봤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봤잖아 한 것만 잘못 봤지 나머지는 잘 봤다는 얘기죠. 얘네들 남기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이 서현이는 상수항 b를 뭔가 잘못 봤어요. 하지만 얘가 이제 구한 답이 선생님 저는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i가 답으로 나왔어요. 답 아닌데? 너도 줘봐. 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이 나오려면 x제곱 두 근의 두 근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반대보 플러스 2x 두 근의 곱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실수분 마이너스 1의 제곱 1 허수분 루트 7의 제곱 7 그 둘을 더한 거죠.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기억나요? 8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선생님이 봤더니 서현아 넌 뒤에 있는 상수를 잘못 봤어. 왜 그랬어? 이게 아니야. 나머지 잘 봤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을 모으면 이제 완성된 식이 구성이 되겠죠. 일단 x제곱일 테고 1차 함계수는 승우가 아닌 서현이 거 플러스 2x 상수항은 서현이 게 아닌 승우 거 마이너스 8 인수분해 x는 그래서 ab 값을 구하는 문제네. ab 네 a는 2 b는 마이너스 8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t 두 직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어요. 점 A가
0,3, 점 B가 3,3. 점 B는 이 포물선의 축을 말하죠. 꼭점 좌표. 네, 이때 이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자, 일단 넓이 그래프를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나머지는 다 나와 있죠, 지금? 그림에? 아, A가 안 나와 있네. A도 볼 수 있네요. 이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 자,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점 P와 점 T,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PAQ의 넓이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PBQ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사각형 넓이가 나와요. 근데 왜 꼭 저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PQ가 지금 Y축 평행하다 보니까 PQ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PQ가 두 삼각형 각각 밑변이 될 수 있어요. 높이도 그만큼 X축 평행한 선으로 긋다 보면 높이도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그어주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러려면 어디를 찾아냈어야 되냐면 점 P와 점 Q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점 P의 X좌표는 얼마죠?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T라고 써져 있는 거죠. 점 P의 X좌표가 T, 근데 점 P는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위에다 시계다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기 때문에 이 점 P의 좌표를 요 식에다 대입해야 되죠. 그럼 그때 Y값은 여기다 대입한 값 2t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지겠네요. 그럼 점 Q의 좌표도 똑같이 x가 t이기 때문에 t, 로 가는데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질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남은 건 여기 높이 값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높이, 삼각형의 높이 값은 t인 것 이해될까요? 네. 그렇죠. 이게 x는 t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t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 B에서 여기 있는 이 오른쪽까지의 거리, 높이죠? 이 높이는 이 위치가 지금 얼마냐면 3이기 때문에 이가 3이고 얘가 지금 t잖아요. 그럼 이 거리는 3-t인 것 이해될까요? 자, 이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식을 쓸 수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PAB 넓이, PAQ 넓이에다가 삼각형 PBQ의 넓이를 덧셈한 건데 PAQ의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를 그냥 Y라고 합시다. PAQ의 넓이는 밑변이 얘가 밑변이에요. 그렇죠? 밑변.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게 밑변이죠. 요만큼이. 이만큼 길이라는 것은 점 P의 Y좌표에서 점 Q의 Y좌표. 위에는 Y좌표에서 아래는 Y좌표를 빼면 요 높이의 차이인 밑변 길이가 나오죠. 이거 좀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플러스 6t.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봅시다. 빼보면 밑변은 3t제곱 빼면 마이너스 6t. 그리고 빼면 플러스 9. 그 다음 높이 t 이렇게 돼요. t를 앞에다 쓸게요. 2분의 1t. 더하기 그 다음 이쪽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는 이게 높이죠? 3-t 곱하기 밑변은 얘랑 똑같은 밑변일 테니까 제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자, 남은 건
남은 건 이 y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분배하려면 너무 좀 귀찮잖아요. 이거는 할 만한데 여기도 두 번씩 분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그럼 공통 부분 모이면 2분의 1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가로 치고 여기 남은 것 t, 여기 남은 거 플러스 3 마이너스 t 이렇게. 그렇게 지워져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3이니까 여기다 분배하면 앞에다 곱하면 2분의 3 가로 이것도 3도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이 3 뺄 수 있잖아요. 3 빼면 3, 3은 9가 되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 빼면 2t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되져 있는 2차 함수예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 범위에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이 범위에 맞춰서. 여기서 뭐 찾아야 되냐면 최소값 찾아야 되죠. 근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최소값에서 꼭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꼭점 좌표 구해야 되니까 이걸 좀 식을 변형해 봅시다. 2분의 9 t제곱 마이너스 2t 한 다음에 완전 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1 필요하죠. 3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3을 1 더하기 1로 분리할게요.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2분의 9 한 다음에 t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얘를 이제 바깥으로 뺄 때는 앞에 거를 곱해서 빠져나갑시다.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t 값이 1일 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소값 9가 지금 y는 뭐냐면 이 두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y로 표현한 거니까 t가 1일 때 이 y 값의 최소는 9, 넓이의 최소값이 9가 나온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읽어봅시다.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 저 직선식 기울기 일자리면서 y절편이 6인 직선 두 점에서 알파 베타에서 만나죠. 그 수선의 발을 각각 이렇게 놓고 A와 수선을 그어서 또 다시 만나는 점을 C라 부르고 BC의 길이가 2분의 7일 때 여기요. BC의 길이 여기가 2분의 7이에요. 여기가 2분의 7.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은근히 쉬워요, 문제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그렇죠. 두 근의 곱 구하는 공식은 이랬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마 설명할 때 하나를 더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많죠. 근데 하나를 더 기억하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워요. 그럼 이건 뭐랑 같으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와 같아요. 루트 d요?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군요. 얘는 두 근의 합을 뜻하잖아요. 얘는 두 근의 곱을 뜻하잖아요. 얘는 두 근의 차를 뜻해요. 그러니까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몰라. 여기서 모양상 베타가 더 크죠. 하지만 절대값 취하면 그냥 답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근의 차를 표현하는 식이 됩니다. 지금 이게 두 근의 차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 지금 기울기가 1이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직선이 45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y는 x,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일자리 중에 원점 지난 직선이다. 이 원점 지난 직선 잘 보면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도 그렇고 이 삼각형도 그렇고 직각 이등변이 성립해요. 그럼 기울기 일자리일 때는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얘를 위아래 움직여요. 평행하게 이렇게 나란히 움직여.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럼 이것도 직각 이등변이라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서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책에서 이게 2분의 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길이도 2분의 7이에요. 이 길이가 누구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2분의 7이고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근의 차. 베타가 더 크고 알파가 더 작으니까 큰 근에서 작은 걸 빼게 되면 두근의 차이가 발생하죠. 두근의 차이가 2분의 7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절대값 A분의 A가 뭐죠? 그러면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식을 구해야 되죠? 이 교점은 얘랑 얘랑의 연립해서 만들어진 교점이죠. 연립하게 되면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절대값 A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그러면 플러스 24A 됐나요? 이렇게 곱해요. 대각선도 크로스 곱하면 7 절대값 A는 루트 2 루트 1 플러스 24A 양변을 제곱하죠? 49A 제곱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를 날리려고 그 절대값도 없애려고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그냥 제곱하는 것 같아요. 플러스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제곱하나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니까 얘는 루트가 없어지고 얘는 4로 바뀌어요. 그럼 4 플러스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인가요? 여기다 4 곱하면 96A 넘깁시다. 그럼 49A 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됐나요? 자, 인수분해 합시다. 뭘로 인수분해나요? 여기 49A, 얘 A, 여기 2, 여기 2,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8A.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 그렇죠? 따라서 A 값은 여기서 0 되는 값 마이너스 49분의 2가 A 값 하나고 또는 2 이렇게. 근데 A 값이 이게 좀 A가 뭐였냐면 어디로 블록합니까를 물어보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였죠.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하니까 A 값이 기본적으로 양수였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됐나요? 네. 그럼 식은 다 됐네요. A 값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쓰면 되겠죠. 여기서. A 값 찾아냈으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3 곱셈공식 변형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거 써도 됩니다.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도 아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곱셈공식 쓰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얘랑 곱하면 플러스 6 4분의 25 2번이 정답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공식이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물어보면 뭐 대단치 않아요, 사실은. 원래는 이거 몰라도 돼. 이 공식은 몰라도 돼요.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2분의 7이었으니까.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곱셈 공식이에요.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 4 붙고 알파 베타 곱하고 이것들 여기서 구한 이것들 여기다 집어넣어서 물론 아까는 A 값이 안 구워진 상태겠죠. 복잡한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2분의 7의 제곱 나올 테고 이걸 풀다 보면 아까 이 식이 나와요. 그러면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두근의 차라는 개념도 워낙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근의 공식을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요거 두 개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함수 fx가 x-3에 대해서 저 범위 안에 있고 fx 곱하기 f 절대값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를 근데 이 fx는 어려울 게 없죠. 얘가 문제거든요. f 절대값 x-2 이거 원래 여기 가로 안이 x자리잖아요. x자리 대신에 절대값을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다. 여기에 x자리 대신에 절대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이제 구간을 보면 이게 절대값을 풀려면 2보다 크냐 작냐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간이 지금 2를 이 범위 안에 2를 포함하고 싶죠.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을 때 얘랑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누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본다면 얘는 절대값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절대값은 의미됐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답이 정리되고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값이 양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나와요. 그럼 x-5 이렇게 되면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이렇게 돼요. fx 곱하기 f 절대값 x-2의 그래프도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는 이 내용.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fx가 x-3이고 f 절대값 x-2는 마이너스 x-1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범위 안에서는 fx는 x-3인데 f 절대값 x-2는 이거예요. x-. 이렇게. 두 개를 얘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직선에 칸을 만들어서 수직선에 얘는 3과 얘는 음수를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음수까지 빼볼까요? 빼면 x 플러스 1 이렇게.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근데 둘 다 3이라는 근을 가져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려봐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범위를 두 개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1부터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에서부터 5까지 3, 4, 5 여기까지. 이거 뭐야? 2, 3, 4, 5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으로 그래프를 두 개를 나눠서 그리겠다는 뜻인데 얘부터 얘는 x에 3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y가 0 나오죠.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요. 근데 위로 블록해. 이게 위로 이렇게 블록했겠죠? 그럼 정가운데는 아마 1이 있겠죠.
여기 x에 1 정도 집어넣으면,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2가 되고 2에다 1 집으면 2. 2는 4. 1, 2, 4.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만 그려도 돼요? 하늘색 범위에서만 그려도 돼요. 얘는 왼쪽에는 하늘색 범위에서 나타날 범위니까. 그럼 다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만 이 그래프의 대략 이런 느낌만. 그러니까 2가 기준이죠. 여기 x에다 2 집어넣어 봅시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3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곱하면 3이죠. 여기가 3이라는 요 점이 4였고 요 점이 3이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1,4에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 얘도 x에 3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고 x에 5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죠. 그거 아래로 블록해요. 얘가 3이고 얘가 5예요. 그럼 얘네 둘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얘랑 만나야겠지. 여기도 x에 2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2로 곱하면 2,3에서 서로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두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야 돼요. 그럼 정가운데 4가 있겠죠? 자세히 그리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얘 1 나오죠. 4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4,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요 점을 지나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요 빨간색 범위 안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다 그린 거예요. 저 함수를. 이 함수를 y라고 한다면 y를 다 그린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이 y는 fx 곱하기 f 절대값 x-2 얘를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 그럼 최대값은 여기 있네요. 이거. x가 얼마일 때냐면 x가 1일 때 최대값 4를 갖게 되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서 x가 4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이니까 밑으로 한 칸. x가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둘의 합을 계산하시오. 4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3이 정답이다.